올 시즌 손흥민은 바람잘 날이 없네요. 페리시치의 변화만 있으면 여전히 자신의 진가가 발휘될 것을 기대했지만 페리시치는 부동의 윙백처럼 활용되고, 그래서 콘테만 잘리면 페리시치도 같이 자리를 잃게 될 줄 알았는데 콘테가 잘린 자리를 부인신 스텔레니가 대신하고, 스텔레니가 대응을 하더라도 이미 페리시치 없이 승리했던 결과들이 기억되고 있을 테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누구와 다르게 오로지 승리만을 향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손흥민 활용법 극대화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리시치 활용은 최소화될 것을 그냥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그런데 토트넘에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2023년에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에메르송 로얄, 포로의 영입 영향 때문인지 기량이 매우 좋아졌는데 크로스 빼고요. 그럼 에메르송과 포로의 윙백으로 변화를 제대로 주려나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로얄이 부상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영국 BBC는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됐던 에메르송 로얄이 무릎 부상을 당했다. 경기장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6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에메르송이 브라질 대표팀에 소집돼 경기를 펼치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 그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에메르송은 모로코전 도중 부상당했다. 그는 6주 정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에메르송 입장에서 큰 불운인 게, 에메르송은 토트넘에 올 때까지 종종 국가대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브라질 국가대표 부름이라는 거죠. 브라질 축구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마치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를 뽑는 것만큼 매우 치열하고 국가대표를 뽑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브라질 축구의 국가대표로 에메르송도 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 활약이 미비해진 만큼 에메르송은 점점 국가대표와 멀어졌고 결국 월드컵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누구나 당연히 카타르에 갈 수 없을 줄 예상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쉽다는 듯이 SNS에 남겼었죠. 도저히 브라질 폼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2023년 에메르송은 최소한 토트넘에서는 필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몸값 2,600만 파운드 값을 한 거죠. 특히나 손흥민 팬들이라면 에메르송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페리시치를 밀어내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중요하다는 윙백 자리가 포로와 페리시치 뿐입니다. 근데 페리시치 냉정하게 윙백 아니잖아요. 구단 홈페이지에서도 떡하니 미드필더라고 되어 있는데 윙백은 엄연히 수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이드 수비 자리는 포로 1명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도어티 겨울 이적 시장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고 세세뇽 또 부상으로 2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부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벤 데이비스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 사우샘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 에메르송 부상으로 이탈, 우도지 스펜스는 다른 리그에서 임대로 대활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해도 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도 콘테 탓이다? 정황은 있는데 증거는 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콘테는 이미 혹독한 훈련을 시키면서 선수들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사위도 되고 선수 영입도 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비책일 수 있죠. 하지만 우선 빠르게 지치고 성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 혼자서만 발전하는 토트넘이라고 한 거지 케인, 손흥민, 요리스에게는 우승 말고는 없습니다. 이미 리그 2위를 하고 챔스 준우승을 경험했는데 무슨 발전이요? 거기다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해외 매체에서는 선수들이 콘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 선수들이 콘테의 경지를 예상했다. 이제는 콘테와 함께 일할 필요 없다며 기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판에 박힌 듯한 반복적인 훈련,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비난하는 행태 등 그의 스타일에 지쳐있다는 것이죠. 무리한 만큼 부상은 빨리 찾아옵니다. 콘테가 밉다 보니 모든 게 콘테 탓으로 느껴지네요. 자, 우루과이전을 마치면 선수들은 각자 팀으로 복귀를 하고 다시 리그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텔리니 감독은 새로운 구상으로 남은 10경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토트넘이 끝난 거냐?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도 감독의 역량이죠. 감독이 주는 변화에 선수들이 따라주면서 원팀이 된다면 신락 같은 가능성까지는 아닙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3-4-3 포메이션에 페리시치 포로 윙백이라면 스텔리니는 감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변화라는 건 같은 포메이션이라고 해도 페리시치 자리에 공격수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콘테는 이번 시즌 시작되기 전에 쿨루셉스키와 모우라가 윙백으로도 기용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경기 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확률 낮은 얘기였다라는 게 증명됐죠.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왼쪽 윙백 자리는 페리치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우라도 가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드리블 능력이 좋고 몸 상태만 그대로라면 체력으로는 가장 좋은 상황이 모우라입니다.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남은 10경기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토트넘을 떠나면 에버턴이라도 가야죠. 모우라는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선수입니다. 손흥민과 경쟁구도 같으면서도 전혀 경쟁이 되지 않게 손흥민을 존중하고 큰 불만도 가지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 손흥민 득점왕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고 번쩍 들어올려준 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자신감만 잃지 않으면 모우라도 매우 위력적인 선수인데, 그렇죠? 토트넘의 마지막 프리킥 골 넣은 선수가 모우라라는 건 알고 계시죠? 포메이션을 유지하려는 게 기준이라면 클루셉스키까지 윙백으로 하고 단주마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술을 수정하는 겁니다. 우선 5백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 있는 팀이라고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죠. 무조건 걸어 잠궈서 실점을 줄이고 최고의 역습 능력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웃지 말고 들으세요. 기가 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체스와 탕강가가 있습니다. 그럼 수비에는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포로, 산체스, 탕강가가 있으니까 산체스, 탕강가가 축구 지능 쪽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투지가 좋고 잘 쫓아다닙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실수는 줄어드는 편이고요. 나머진 운으로 맡기고요. 이미 5백으로 성공한 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력차가 있는 팀들일 경우죠.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완패당했을 때도 에메르 감독이 수비를 매우 두텁게 했고 5백이 뭡니까? 9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이건 운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작전으로 수비수들 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까지 전부 라인을 맞춘 겁니다. 경기 장면부터가 뭔가 웃기면서도 무섭습니다. 토트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뚫어내요? 반대로 토트넘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전에서 실점만 봐도 꼴찌팀에게, 그것도 경기당 득점이 1점도 안 되는 팀에게 3골을 허용했는데 수비수들 능력에 비해서 라인도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 최다 실점팀인 거죠. 수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케인, 손흥민을 의지한 안타까운 전술로 승리를 노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토트넘에 맞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4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리시치가 출전한다 해도 4-2-3-1 전술로 손흥민이 프리롤로 활용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술처럼 운영될 수도 있고, 4-4-2가 된다면 페리시치와 겹치질 않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직력인데 1년 반 가까이를 3백을 해도 완전 무너진 수비 조직력인데 다시 바꿔도 괜찮을까요? 이건 하늘만이 알겠죠. 확실한 건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라 수비적인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흥민도 살고 토트넘도 살고 손흥민도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에메르송을 의지할 순 없죠. 콘테 사라진 것만으로도 무조건 긍정 회로로 돌려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